친구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가요? 만군록 책이 바로 이헌 왕 자신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헌 왕이 자신의 책 이름을 만군록이라고 짓는 순간 지영의 마법 같은 만군록 책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영은 어떻게 2025년 자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영은 조선시대에 영원히 갇히게 될까요? 이 드라마는 박국재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원작 웹소설에서는 지영이 자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에피소드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헌의 할머니 대왕 대비가 정말 사악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진실은 다른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이번 영상에서 에피소드 6의 스포일러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이헌 왕이 자신의 요리책 이름을 만군록이라고 지은 것은 지영이 가지고 있던 만군록 책이 원래 이헌 왕의 소유였으며 그 책 덕분에 지영이 조선시대로 시간 이동할 수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두 권의 같은 책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영의 만군록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영은 조선시대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걸까요? 지영이 2025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녀 가방 속의 만군록 요리책이 사라진 것입니다. 웹소설에서 지영은 조선시대에 머물게 됩니다. 지영은 현대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과거의 삶을 받아들이고 결국 연산군과 함께 남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소설은 지영의 삶과 로맨스를 조선에 단단히 뿌리내린 채로 그립니다. 끝까지 지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연산군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 주목할 점은 웹소설에서 지영은 만군록 책을 통해 조선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웹소설에서 만군록은 평범한 책으로만 나타나며 마법의 책이 아닙니다. 또한 지영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며 마법이나 시간 이동이 가능한 물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들, K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결말은 원작 소설과 다를 것입니다. 지영은 이헌의 만군록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네, 지영은 이헌의 만군록 덕분에 미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이미 1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1화 초반에 지영이 만군록을 읽을 때 그 안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내게 돌아오기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친구들, 이 문구는 지영이 조선시대에서 미래 2025년으로 돌아올 때 지영을 기억하며 이헌이 쓴 그림이 틀림없습니다. 내 친구들, 이 웹시리즈의 결말 역시 달의 연인, 보복영심녀처럼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아픔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계속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지영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왜 그녀가 미래에서 온 미슐랭 3스타 셰프인지를 말이죠. 강목주를 완전히 잠재우고 데뷔마마와 주방의 모든 요리사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영은 이 타임슬립 상황을 꽤 잘 버텨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화에서는 또 한 번 그녀의 실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3명의 요리사를 데리고 궁에 찾아오기 때문이죠. 한편 외로움과 술기운에 휩싸인 왕은 지난밤 지영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영은 왕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묻는 모습을 보며 조금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는 지영이 어느새 폭군이라 불리는 왕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영은 이헌에게 조언을 합니다. 올해만 잘 넘기세요. 분노를 삼키시고 가까운 이들을 조심하세요. 지영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녀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자 이미 역사 속에 기록된 이헌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역사에 따르면 왕 이헌은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된 이들을 처형하면서 결국 폐위됩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제상훈과 강목주입니다. 제상군이 왕위를 차지하려면 이헌이 분노에 휩싸여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왕은 어머니의 죽음 배후를 찾는 데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보복할 수밖에 없을 터. 그렇기에 지영은 왕에게 분노를 참아야 한다고 충고한 것입니다.
드라마 4화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죠. 이헌 왕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순간 지영의 마음 한켠이 녹아내렸고 그녀는 결국 왕의 입맞춤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5화의 시작, 술에 취한 왕이 지영에게 키스를 한 직후 곧바로 골아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지영은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키스로 인해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원래라면 화를 내야 마땅했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붉은 홍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만큼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이죠. 술김에 지영에게 기습 키스를 했던 이헌 왕.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며 깨어난 왕은 지영을 찾습니다. 지영은 아침상을 들고 와 왕 앞에 두었지만 왕은 전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사실 술에 취해 있었던 왕은 키스한 순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모른 척하는 태도가 지영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폐하, 정말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지영이 울분을 터뜨리지만 이헌은 여전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임송자의 앞이라 직접 말은 못하고 지영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지영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비웃어버립니다. 결국 지영은 분노를 꾹 누른 채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주방의 다른 요리사들은 깜짝 놀랐죠. 지영이 생선을 왕의 머리라도 되듯 거칠게 토막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하, 두고 보시라. 지영의 속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목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영이 이헌의 삶에 들어오면서 강목주의 모든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지영이 오기 전까지 강목주는 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그녀는 왕위를 탐내는 재산군에 의해 심어진 존재였습니다. 왕을 궁정일에서 분산시키고 어머니의 죽음에 집착하게 만들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목적이었죠. 그래서 요리 대회를 놓고 왕이 강목주를 다그쳤을 때 강목주는 곧바로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왕이 화를 내며 흔들릴 것을 이미 계산한 것이죠. 항상 그랬듯 왕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강목주는 사셰 향주머니를 사용해 이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강목주는 항상 왕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상기시키며 화를 내게 만들고 왕이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성합니다. 그 후 강목주는 그 사셰를 이용해 왕을 통제합니다. 그 덕분에 왕은 목주에게 의존하게 되고 분노가 치밀 때 오직 그녀만이 왕을 달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강목주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재산군의 계획 때문입니다. 왕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궁정일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영이 등장하면서 목주의 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목주가 평소처럼 왕을 화나게 만들어 불안하게 하고 그 후 왕을 달래려고 했지만 이헌은 목주를 밀쳐내며 거부했습니다. 왕의 거부에 목주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의 음식과 말 덕분에 왕의 상처받은 마음이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영 역시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들 사이에는 공감과 연결이 생긴 듯 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성재가 말하듯 플러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헌의 할머니 대왕대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대왕대비는 시청자들에게 이헌의 적이자 그를 미워하는 여성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아마 다가오는 에피소드에서는 대왕대비의 다른 면, 즉 선한 면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헌이 대왕대비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헌의 어머니가 대왕대비의 명령으로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에피소드 내에서 본 것처럼 대왕대비는 자신의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에피소드 4의 한 장면에서 대왕대비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대왕대비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헌의 어머니는 그에게 좋은 어머니였지만 무언가 사악한 일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헌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어머니의 행동을 몰랐을 수도 있죠.
이제 낫거트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낫거트상은 조선시대에 인기 있었던 왕실 점심 메뉴입니다. 낫거트상은 왕의 신체 검진 후 제공되는 식사로 이때 제상운도 이헌왕과 함께 식사에 참여합니다. 한편 목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또 다른 교활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영에게 낫거트상 준비를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나섭니다. 목주는 이미 지영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지영에게 주문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다른 테이블에 낫거트상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점심에는 제산군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므로 목주는 직접 낫거트상을 준비해 제산군이 지영이 만든 음식을 맛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목주는 지영이 뛰어난 요리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목주는 제산군이 지영의 요리를 좋아하면 제산군이 지영을 자신의 팀에 끌어들이려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지영은 이미 왕에게 낫거상 준비를 명령받았기 때문에 목주는 주방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영에게 계획대로 제 낫거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목주는 지영의 낫거상을 방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지영과 목주 둘 다 낫거상, 즉 점심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친구들, 언제나처럼 지영이 준비한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제상군조차 지영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장면이 다른 왕국 사신의 도착으로 전환됩니다. 지영은 다시 긴장된 상황에 놓입니다. 사신이 3명의 요리사와 함께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영과 방문 요리사들 사이에 요리 대결이 시작됩니다. 지영은 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요리사들은 언제나처럼 지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영의 눈빛은 불꽃과 폭풍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신이 데려온 요리사들과 지영 사이에 요리 대결이 시작됩니다. 한편 누군가는 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초안과 초안을 가진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호원은 초안과 그 초안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맞아요, 친구들. 이헌왕은 역사 기록 초안을 담당하는 이장균에게 자신의 어머니 살해의 비밀이 담긴 초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장균을 사라지게 만들고 초안을 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친구들, 왕은 자신을 향한 음모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이헌왕은 자신을 죽이려 한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왕은 암살자를 찾기 위해 공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영을 이용했습니다. 친구들, 다가오는 에피소드에서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중 이헌왕의 유일한 친구 송재가 배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들, 이 영상은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되었으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